엄마가 월세랑 전세 차이점을 말해줬잖아. 근데 월세는 매달 이제 일정 금액이 차인? 임대인한테 들어오지? 임대인한테 들어오는데 전세는 한꺼번에 많은 보증금을 이제 주고 보증금이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2년 후에. 그러면 도대체 임대인들은 받고 바로 주는데 왜 전세를 놓는 거야? 사실 임대인들이라고 해서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야.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 효과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임차인의 보증금이지. 내가 가진 돈이 한 1억이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왜? 5억 원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내가 투자금이 한 1억 원이 있으면 6억 원짜리 집을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임대인들은 좀 감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만약에 집값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7억 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나는 이제 이 물건을 6억 원에 사면서 임차인한테 5억 원의 전세를 주고 앞으로 이 물건이 7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집을 샀는데 생각대로 7억 원이 되지도 않고 얘가 만약에 전세 가격이 더 빠져서 4억이었던 전세가가 이제 3억 5천으로 빠지기도 해. 그러면 우리가 역전세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전세를 놓는 이유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잠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는 거야.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전세금이 빠지기도 하고 매매가가 빠지기도 하지. 그래서 사실 전세로 임대를 놓을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임대인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역전세가 나게 되면 임대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임차인들도 나는 4억 원의 전세를 들어왔는데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4억 원의 전세금을 갖고 들어와야 내 돈을 돌려받잖아?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5천으로 빠졌어.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 돈을 4억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세가 3억 5천으로 내려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3억 5천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남는 5천만 원은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채워서 이제 4억 원을 내어주고 다시 3억 5천으로 전세입자를 드려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걸 조직적으로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이 물건의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번에 전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가격으로 전세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하는 게 바로 전세 사기야. 그러면 임대인이 당연히 이제 모자르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임차인한테 전세입자한테 내줘야 되는데 난 몰라, 난 배째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모르겠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돈을 어디서 받냐고. 4억 원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3억 5천만 받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를 넣기도 하고. 그런데도 낙찰가에 따라서 이 물건이 만약에 자신의 보증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보증금을 다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야. 지금 전세 사기가 당한 사람들의 과정이 그러면 엄마가 말한 것들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조직적이야.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한 개의 동이 통째로 나온다던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전세가가 빠져서라기보다는 집의 가치보다 전세가를 더 부풀려 받은 거지. 그런 물건들이 대량으로 나온 게 바로 전세 사기고, 보통 선량한 집주인들은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어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에 허점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아닌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고, 바지 사장이라고 하잖아.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고 그 사람은 실제로는 집주인이라기보다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물주는 뭐 따로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주인을 구속하거나 뭔가 법적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환수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사실은 실소유자가 아닌 거지.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이야. 그래서 전세 사기는 선량한 집주인
이라기보다는 다른 맘을 먹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역전세는 조금 다르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역전세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 흔하게 있어. 엄마도 종종 역전세를 당했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은 인간이 예측하는 범위를 많이 벗어나. 그러니까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내줄 거라면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을 좀 갖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도, 임대인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임차인을 위해서도 훨씬 안전한 것 같아. 그렇다면 집주인이 돈이 없어.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모자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하고 뭐 협의를 해서 내가 조금 사정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새는 임차인들이 거꾸로 월세를 받기도 해. 집주인한테 매달 돈을 받는 거야? 왜냐면은 그 돈을 임대인이 도저히 마련할 상황이 안 되면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뭐 머무르면서, 아니면 혹시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조금씩 미처 지불하지 못한 보증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을 하기도 하고 하지. 근데 서로 이제 그거는 상호 합의가 됐을 때 이야기고, 실제 그거를 못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집을 날리더라도 미처 못 지불한 보증금은 돌려줘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그럼 궁금한 게,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잖아?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집에 2년 이상 있을 수 있는 거야? 돌려줄 때까지 그냥 집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맞아. 그거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머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